먼저 사건 하나 짚어보죠. 성착취범 조주빈이 지명한 세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저런 뒷얘기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글쎄요, 해명을 했는데 해명이 좀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신변 위협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웅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말을 믿었다. 그래서 신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 삼성은 왜 무슨 뜬금없는 삼성이 나오냐.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손석희 사장 옛날에 성신여대 교수 시절에도 삼성 미래전략실이 내 뒷조사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액은 당초 한 1,000만 원대로 알려졌는데 2천만 원 송금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 아주 악연으로 만난 김웅 기자, 손석희 사장 뺑소니 영상이 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한 거죠. 이 말에 속아가지고요. 그런데 통화 녹취를 들려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주빈이가 혼외자가 있는 것 같아 손석희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믿지 않았다. 여기는 1,500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관련된 것 먼저 한번 볼까요? 녹취 들어봅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손석희 사장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피해 신고를 했어요. 피해 신고.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근데 실제로 그 일당 중에 한 명을 검거해서 구속한 것은 제 신고 때문이에요. 서울청 사람들 헤매고 있었어요. 단서가 없어서. 피해자들은 많은데. 제가 신고해서 제가 조주빈이 특정했던 장소에 갖다 두었던 현찰 1,500만 원을 픽업한 일당 중에 한 명을 경찰이 검거해서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추궁해서 조주빈과 나머지 일당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주빈이 지금 구속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장성철 소장, 네. 역시 이번에도 김웅과의 악연에서 또 이렇게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어떠한 우리 김웅 씨가 얘기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손석희 사장이 얘기한 해명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협박을 당하면 돈을 줄 수는 있어도 신고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택에 괴한이 침입을 했는데도 이렇게 신고를 안 하고 조주빈하고 손석희 사장하고 텔레그램으로 친구거든요. 연락이 되거든요. 조주빈은 그러면 손석희 사장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너무나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결국에는 저렇게 손석희 사장이나 김웅 우리 기자 같은 경우도 다 돈을 줬거든요. 그러면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사람들이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밝힐 수 없는 뭔가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추측밖에 못 하겠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정기환 평론가. 저는 이제 저 친구가 사기꾼이다, 예. 악마다, 어쨌든 이제 크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이제 받겠죠. 근데 손석희 사장 같은 분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시민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YMCA 전국 이제 연맹 이사장까지 하셨던 아주 이제 인품과 품성이 남다른 분이라고 과거에 평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상대로 25세 청년이 사기를 친다. 그래서 세상에 큰 사기 치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큰 사기 치니까 당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왜 당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김웅 기자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본인도 어쨌든 무엇을 제공한다고, 그것도 CCTV 영상을 제공한다고 돈을 1,500만 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손석희 전 사장의
반응을 보고 어제 온라인 사이트에 나와서 본인이 마치 억울하거나 자신과 손석희 사장은 다르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야, 우리 사회가 정말 조주빈이라는 한 친구한테 다 농락을 당하고 있구나. 조주빈을 앞에 놓고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히면서 나의 결백과 또는 나의 잘못한 정도가 적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정도냐. 이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조주빈 보면은 김웅으로 손석희, 손석희로 윤장현 이렇게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이분 참 딱합니다. 청와대 실장 행세라는 조주빈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캠코 사장 자리를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또 재판 이기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 실제로 마음속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 청탁을 한 거지만 조주빈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저는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뭐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윤장현 전 시장이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캠코는 어떤 데냐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그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전혀 그 전문성도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 그다음에 캠코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 수장 자리를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사실은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자기에게 전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언감생심인 그러한 자리를 정말로 이상한 25살짜리밖에 안 되는 애한테 청탁까지 해가면서 가려고 했을까. 그때는 25살인 줄 몰랐죠. 청와대 실장인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저는. 여기 변호사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가 저기 나이도 많이 들고 또 그야말로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을 저렇게 감쪽같이 속여넘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빼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대방의 심리를 자기가 분석해서 타겟을 정한 다음에 그 타겟에 딱 맞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아요. 예컨대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처세술엔 능하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있었던 그 사건 관련해서는 그 차종과 차량 번호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서 뭐 뺑소니 차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심리적으로 지금 뭐에 제일 취약한지 어떤 얘기를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갈 것인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혹은 그거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이제 그 목을 조여 오니까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혹은 급한 상태에서 저기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윤장현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 때문에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줬고 돈을 주면서 사실은 순수하게 준 것도 아니고 공천이라고 하는 걸 대가로 해서 지금 돈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최 시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혹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탁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금방 알 텐데 그것에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무언가 청탁하고 좀 뭔가 정확하게 원칙대로 안 하고 이런 것에 좀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악마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고리가 무언지를 잘 찾아내는 데 사실은 그 첫걸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딱한 거는 이 세 사람 분명히 사기 피해자지요. 사기 피해자인데 이 세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쯧쯧쯧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지요.